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섰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음이 약간 좀 귀엽게 나왔는데 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 좀 뵈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잠깐 봤더니 식음료 업종이었거든요.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좀 돌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또 활기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마찬가지로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위드 코로나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식음료 업종이 앞으로 얼마나 조금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음식료 업종이고요. 위드 코로나 본격화 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부진했어요.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음식료 업종 기업들이 좀 많이 죽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된다면 이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살펴볼 거고요. 10월 15일 키움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과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업종별로 시장의 수급을 보면요. 요일별로 엇갈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거래량 상위, 거래량이 몰려있는 업종들을 보면 게임, 엔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일부에서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은 덜 오른 종목에서 저가 매수 유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총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유통, 은행, 보험, 통신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총은 줄어들고 있는 주가가 이미 피크를 도래했나라고 고민이 되게 되는 업종들을 보면 에너지, 철강, 상사, 운송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시총은 늘어나고 있는 주가는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증권,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이 있는데요. 바닥을 잘 다졌는가를 체크해 보아야 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3분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러한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의 기대감으로 이 섹터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 열풍이죠. OTT, K 콘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앞서서도 놀자주 아니고 이제 먹자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보고 먹고 즐기고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K-푸드,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수급적으로 뚜렷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익 전망치는 밝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먹고 즐기고 이 부분에도 포인트를 맞춰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음료 업종에 대한 전망을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섹터냐를 짚어봐야겠죠. 음식료 업종의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음식료 업종은 앞서서도 3분기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4분기 그 이후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내식 수요 역기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3분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재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업체들도 판매 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지만 그에 대한 영향이 3분기에는 원재료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고 4분기부터는 판가 상승에 대한 판매 단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한 부분이죠. 추석 연휴에 영업일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가 되었던 선물 세트들에 대한 비용 반영, 반품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집계가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3분기 시장 전망치는 부진할 수도 있고 시장 전망치 대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주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결코 실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보면요. KTNG, 롯데칠성, SPC 삼립,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출 인식으로 3분기에 부동산 매출이 조금 당겨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롯데칠성이나 SPC 삼립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외식 수요 회복 판가 인상 효과가 3분기부터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4분기를 살펴보면요. 주요 음식료 업체들 4분기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곡물 가격, 원자재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판매 단가는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곡물 가격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놓았던 재고들이 이제 하나하나 소진되어 가고 있고 이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이 원자재 곡물 가격 대부분 음식료 업체들 제조사 같은 경우 6개월치 이상의 재고를 좀 마련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자 이제는 판매 가격을 상승시켜야 이 부분들이 해칭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판매 가격을 2개월 전부터 앞서서 결정을 하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판매 가격은 상승시켰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피크에 달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올렸던 가격을 쉽게 다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 마무리가 되고 그 부분들이 다시 원자재 가격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낮춰지고 있다. 피크 아웃을 하고 있다. 곡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인상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일수 감소가 있었으나 이제 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평일에 쉬는 날이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때 호황을 보였던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반품에 대한 비용은 이제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 요인으로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마진, 이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4분기부터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오른 판매 가격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곡물 가격은 상승세를 이제 피크를 찍고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음식료 업종의 실적 전망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음식료 업종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에 고비만 지나면 4분기 그 이후는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또 세워드렸습니다. 실적 전망 짚어드렸고요. 왜 이 시기에 또 식음료 업종을 짚어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시기에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유는요. 결국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내가 진입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간의 허반석이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업종들을 보면요. 제약바이오를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9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11월 면역 항암학회가 있고요. 12월 혈액 항암학회가 있습니다. 확정적 이벤트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때에 출렁일 때에 공포 국면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섹터였고요. 이제는 조금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순서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다가 국내 소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아직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수준에서 소비 여력은 충분하고 외부 활동의 증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순서대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섬유의복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섬유의복 섹터를 말씀드리고 나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국내 소비 여전히 섬유의복 섹터에도 해당이 되는 이슈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생산 거점들의 셧다운이 해제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섬유의복 섹터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섹터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는 통신 및 통신 장비 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파수 경매 일정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통신부의 국감 현장에서도 고주파수 28GHz의 통신 장비망 구축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4분기부터 국내외 5G 설비 투자 재개 기대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산업과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끝으로 왜 지금 음식료 업종이냐 말씀을 드리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2시경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 여정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확정돼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매장, 사적 모임, 영화 관람, 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있고요. 노래 연습장이나 야구 경기까지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관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말 송년회 가능할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외식 수요 증가 꼭 챙겨보아야 하는 제1포인트가 될 거고요. 한류 열풍, K-팝, K-컨텐츠 다음은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식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CJ제일주당이나 농심, 삼양, 대상 모두 다 미국 등 현지에서 생산 공장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K푸드 음식료 업종을 지켜보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는 음식료 업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